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그렇게 좋다며?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기업들 교육 규모도 크고요. 트럼프의 관세 영향에 더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기업 생생 스토리 시간에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원고 순서 반대로 조금 전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가 나왔는데 일단 시장에 눈높이는 웃돌았어요. 근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는 조금 그래도 걱정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시장의 눈높이는 한참 윗돌았죠. 예.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한 4조 9천억. 네네. 5조 살짝 밑도는 정도. 5조 밑도는 정도로 예상했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30%는 앞섰어요. 일단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우선 가장 큰 영향은 저는 이게 관세 영향과 아주 밀접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2기 정부가 작년에 시작하고 관세는 밀고 나갈 것이라는 걸 누구나 예측했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가 시작되었다. 미리 샀다. 네, 이게 가장 큰 영향이었다. 네네네. 특히 이제 이번에 영업이익이 6조를 넘은 거는 원래 이제 지금 분석하기로는 아직 사업 부분별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한 4조 정도 영업이익을 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반도체 쪽 DS 사업본부 쪽에서는 좀 적자 본 게 아니냐 이 정도면 이런 우려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4조 9천억 정도. 왜냐하면 파운더리하고 시스템 LSI 쪽은 무조건 적자로 받고 거기는 항상 낸드 프레스 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은 건 메모리인데 메모리에서 이 정도면 한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세 전에 관세가 터지면 일단 삼성전자 메모리 공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세 오늘 아침 발표했지만 그렇죠. 104%가 될 104%입니다.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미국의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 관세를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못 사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굉장한 많은 사재기를 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고 부담을 상당히 밀어냈다. 이게 이번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이 뭐냐면 2분기입니다. 그렇네요. 2분기에는 이미 1, 2분기 팔 걸 다 저는 1분기에 다 밀어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2분기의 실적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SK하이닉스 실적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HBM 때문에. 지금 HBM 6세대도 아직 안 들어갔어. 그리고 이미 재고도 다 채웠어요. 그리고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 스마트폰도 사실은 이번에 S25가 실적에 견인을 했거단 말이에요. 항상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은 연초.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분기에 발표를 하고 애플은 하반기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거 서로 이제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시장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영향도 사실은 줄 거란 말이에요. 저는 2분기 실적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좋긴 했는데 약간 당겨 쓴 거일 수 있다. 2분기보다 다분하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직 걱정이 꺼진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쪽 실적은 그래도 이번 분기에는 삼성전자를 여전히 좀 앞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훨씬 많이 앞설 것 같고요. 우선 지금 SK 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을 한 17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해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38.7% 높은 일단 매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비슷했어요. 영업이익만 30% 앞설 뿐이지. 매출액 한 1% 정도 앞선 좀 올라간 예상치 올라간 거고.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한 38%, 영업이익은 무려 116%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이유는 지금 HBM 6세대가 SK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갔어요.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는 우리 가전제품과 비슷하게 최신 제품이 들어갈수록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예. 마진율이 훨씬 좋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직 못 들어간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HBM 6세대가 들어가면서 지금 D램 부분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예. 같이 밀어내기를 했는데 이 밀어내기 효과는 SK하이닉스와 삼성 공이 같이 봤는데 SK하이닉스는 거기에다가 네네네. HBM 영업이익까지 얹어지니까 음. 훨씬 좋아졌다. 뭐 이익률 측면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게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6세대가 양산되지 않는 이상 이 추세는 네. 계속 올해는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과 역전된 동생 이 상황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해봤고요. 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이런 충격파들이 조금씩 오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속에서 지금 반도체 살펴봤고요. 대표님 또 주목하고 있는 업종, 기업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 관세 영향으로 예. 이번 1분기 실적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밀어내기를 했느냐. 가장 큰 관전 포인트. 다른 회사 삼성, SK하이닉스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기업들은 굉장히 재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세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될 거면 그 전에 다 사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밀어내기. 예. 예를 현대자동차가 네.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을 보면 재밌는 게 자동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입니다. 이 말은 역시 그것도 굉장히 밀어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밀어내기를 이제 미국에다가 미국 관세가 지금 높아질 거니까 미국에다가 최대한 많이 쌓아놨겠죠. 예. 관세가 그리고 나서 현대차, 기아차 발표한 게 뭐냐면 6월 달까지 가격 동결. 네. 25% 관세가 붙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동결인 이야기는 6월치까지는 이미 보냈다. 대비를 해놨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은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4분기 실적처럼 1분기가 된 거예요. 보통 네네네. 많은 기업들이 4분기에 많은 그렇죠. 밀어내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그 부분이 많이 거품이 들어가 있어서 1분기 실적은 사실 기저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보통 연간 대비로 보죠 실적은.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이 관세 때문에 1분기가 4분기처럼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밀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트럼프 이게 정부가 11월 달에 총선거 당시 됐으니까 관세를 올릴 거라고 누구나 예측을 했었고 그러면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밀어내기를 했을 것이고 이 밀어내기는 1분기까지 왔을 것이고 그 실적이 1분기 실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상당한 거품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착시가 있겠네요. 있고 2분기 실적은 굉장한 또 기고 효과가 생기겠죠.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자동차 상황까지 봤는데 확실히 자동차의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거 그런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근데 6월 이후에는 결국에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차의 그 계산은 이거죠. 지금 그 현대차의 공장이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양산 가축 70만 대니까. 미국에 연간 판매되는 자동차 수량이 한 170만 대쯤 되는데 그러면 상반기까지 좀 밀어내고 하반기는 미국의 공장을 최대한 돌려서 이제 미국의 그 공장을 다행스럽게 원래 전기차 공장으로 시작했는데 하이브리드 바꿨단 말이에요. 최대한 그 공장을 활용하는 식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현대차의 구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관세 역풍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현대차의 구상 같습니다. 역시 현대차가 이런 걸 보면은 꽤 전략들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11월 달에 가당선이 되었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한 석 달이 안 달밖에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파들이 계속 좀 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조금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기업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LG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자 쪽은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것 조금 의외였는데 배터리 쪽이 흑자를 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LG전자 쪽은 이번 실적을 보면 밀어내기 효과보다는 다른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LG전자의 최근에 그 실제 관전 포인트는 저는 B2B와 B2C의 비중의 변화입니다. 그럼 그때 계속 말씀하셨던 B2B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어쨌든 LG전자가 분기 매출을 처음으로 22조 최대 매출을 올렸어요. 영업이익은 뭐 지난해보다 좀 전년 동기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속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횡보의 가장 큰 변화는 삼성전자하고 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은 전자업체지만 우선 B2B하고 구독 사업 이 두 개로 기업의 어떤 수익 곡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LG전자를 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 특히 이제 B2B 사업에서 우리가 LG전자 강한 게 사실 에어컨이라든지 백색가전 쪽이 공조 쪽이거든요. LG전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장이 크게 창원, 구미, 평택 세 개 공장이 있는데 창원 공장에 있는 곳이 다 그 기반 핵심 시설이 모터예요. 우리가 소위하는 컴프레셔. 컴프레셔가 기본으로 되는 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입니다. 뭐 가전의 기본은 모터니까. 모터입니다. 이 모터 사업이 가장 강합니다. 전 세계에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기반 시설로 해서 B2B 공조 사업을 넓혀가는 게 하나의 큰 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동차용으로 또 B2B를 하나 연결시키는 게 또 하나 큰 축이고. 그리고 이제 구독 사업, 소프트웨어 구독 사업 이렇게 연결되는 게 LG전자 사업인데 그 계획대로 이번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는 게 관전 포인트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이 상황에 석자를 낸 거는 사실은 미국의 IRA 법 때문이죠. 여전히 3,747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사실은 IRA 혜택을 빼면 적자입니다. 여전히 보조금 그 여파가 큰 거네요. 전분기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아마 요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LG 엔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웃기 어려운 상황인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LG전자 마지막 출입했을 때 그때 뭐 휴대폰 사업도 접고 한참 죽쓰고 있을 때라 LG가 전자가 이렇게 강해졌다 그러면 조금 놀랄 때가 있어요. 아무튼 LG전자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는 소식까지 접해봤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앞으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자동차, 전자 모두 다 2분기 실적 하락은 뭐 예상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 물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트럼프가 이 강함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일단 전략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강하게 때려놓고 뒤에서 협상한다. 이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최근에 뭐 상황들을 보면 이 강함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 트럼프 손을 들어줬던 많은 뭐 JP 모건이나 이런 곳에서도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으니까. 월가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 분기 정도로 저는 60일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 트럼프 관세 영향은 60일 정도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2분기 그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냥 눈치를 보고 있겠죠. 어쨌든 관세를 피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소나기를 최소로 막고 갈 것인가가 아마 가장 큰 앞으로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인들이 핸즈오프 시위 같은 걸 더 열심히 해줘서 우리에게 피해가 좀 덜 갔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업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략. 어찌됐건 트럼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전략 같은 걸 하는 게 이런 피해를 좀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요즘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무정부 상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계속 그랬죠. 이게 다행이지 않을까? 아예 트럼프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상책이다. 무관심 전략으로 가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그 말은. 만약에 이전 정부였다면 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면서 무관심 전략. 그러니까 아예 트럼프 전략이 이거지 않습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보면 굉장히 강한 관세를 때려놓고 중국과도 지금 강대강체로 뭐지금 뒤에서 얼마나 협상을 하겠습니까? 이게 외교니까. 근데 그 외교력의 부재인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 저는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일본처럼 천조를 갖다 바치고 이상한 뒤통수 맞았다는 평가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지켜보는 게 지금은 그냥 관망세가 지금 답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어떤 협상이나 하는 것보다도
유럽이나 중국이나 네. 다른 국가들의 일본과 협상하는 걸 보고 뒤에서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간밤에 나온 거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좋았던 실적 그리고 2분기 이후의 우려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